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2단 사이비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침 지난주가 2단 경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이미영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총회에서 포스터까지 보내줬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했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2단 사이비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2단 사이비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예, 잘 없애자. 오늘은요. 자, 내용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예, 오늘은요. 잼버리 사태입니다. 예, 사태입니다. 요즘에 뉴스 굉장히 많이 나죠? 예, 제가 이거 보십시오. 잼버리라고 뉴스로 검색어 잼버리 뉴스 지난 한 주간 했더니 14만 개의 뉴스가 났습니다. 예, 14만 개의 뉴스가 났어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역대 최악의 고구마입니다. 답답하실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하루 약 2만 개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잼버리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검색을 내면 하루 4,700개, 태풍 하면 하루 2,000개밖에 안 돼요. 압도적으로 잼버리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많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스카우트와 잼버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자,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를 하셨던 분. 어머 이럴 수가. 집에 돈이 맞아요. 약간 돈도 필요해요. 예, 약간 돈도 필요해요. 예. 자, 이게 세계 스카우트 연맹 로고고요. 1907년 영국 장군 로버트 베이든 파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현역 때 썼던 정찰 교본을 청소년에게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분이 군대 가면 교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본.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찰이라는 과목의 교복이 워낙 좋아서 그거를 제대 후에 청소년 자기 동네 한 20명을 데리고 이대로 해봤대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래요.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보이스카우트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배우느냐? 먼저 리더십을 배워요. 리더십을. 그리고 야생 생존법을 배워요. 야영, 수영, 항해, 등산, 탐험, 그리고 불 피우기, 텐트 치기, 지도 보고 찾아가기, 추적술. 여러분 최초에는요. 시체를 발견했을 때 처리 요령, 그리고 스토킹 요령, 들키지 않고 감청하는 요령 다 있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요. 이제 애들에게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는요 1일 1선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그래서 이 로버트 베이든 파월이 청소년에게 현대의 기사도 정신을 가르치겠다가 보이스카우트 정신이에요. 그리고 각 미션별로 휘장 배지를 지급합니다. 배지와 임무 완수로 승급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스카우트는 범 스카우트예요. 범, 호랑이. 이게 뭔 소리냐? 자, 먼저 초급 스카우트가 돼요. 이거는 만 14세 이상. 그러면 2개월 동안 뭐 시민장, 하이킹장, 이 시민장이라는 거는요, 시민으로서 뭘 도와주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인증을 받으면 요만한 배지 혹은 휘장을 받아요. 그 다음에 2급 스카우트가 또 이렇게 쭉쭉쭉 되고 최고가 범 스카우트인데 2년 걸려요. 2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없는데 미국에 있는 한 가지 제도가 있어요. 미국은 최고의 보이스카우트를 이글, 독수리, 이글 스카우트라 그래요. 이글 스카우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글 스카우트를 따고 군입대를 하면 2등병, 1병을 면제해줘요. 바로 상병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게. 이 보이스카우트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 애들 놀러 제대로 하잖아요. 엄청 빡세고 그리고 정말 삶에 유용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자, 이게 휘장들입니다. 한 100여 개가 있어요. 보면은 뭐 안전장, 개척장, 수영장, 환경보정장, 무슨 장 해서 요 장들이 하나에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이번 잼버리 참가했던 어떤 친구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왼쪽에 뭐 하나 붙어있죠 지금. 보니까 이 친구는 1급 스카우트예요. 1급 스카우트고 그리고 휘장들 쫙 붙어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장처럼 이렇게 휘장들을 붙여요.
그래서 이걸로 휘장들을 모으고 미션이 임무 완수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 설명했고요. 그리고 1920년 이후 4년마다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모여서 야영 대회를 합니다. 이게 잼버리예요. 이게 왜냐? 우리나라 범 스카우트도 마찬가지고 이글 스카우트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의 최고 스카우트가 되려면요 반드시 잼버리에 참가해야 돼요. 반드시 잼버리에 참가해서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휘장이 있어요. 현재 174개국 5억 7천 명의 보이 스카우트가 있습니다. 스카우트가 있어요. 스카우트의 구호는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하라예요.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하라. 자, 1987년도 사진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접니다. 예, 제일 오른쪽에 저 보이시죠? 아마 4학년 때 사진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옆에 친구들 가슴에 뭔가 한두 개씩 붙어 있죠. 그 아까 휘장 붙어 있어요. 제 가슴엔 한 4개 붙어 있죠. 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뭐 텐트 치는 거, 밥하는 거, 야영하는 거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요. 1989년 춘천시 보이스카우트 야영대회. 그러니까 춘천시 잼버리였던 거예요. 이게요. 제가 6학년 때 제가 대장이었고 밑에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는요. 인솔교사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선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6학년 때 텐트 치고 밥 해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랬습니다. 물론 한 번은 이러다가 어머니께 뒤지게 혼난 적이 있었죠. 저는 이제 야영에 익숙하고 이런 게 익숙하니까 텐트 치고 나가서 1박 2일 하고 왔어요. 5학년 때.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은 드렸죠. 놀러 갔다 온다고. 네, 놀러 갔다 온다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는요. 이렇게 이건 지금 춘천시가 모인 거죠. 강원도도 모이고요. 우리나라도 모이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모이고요. 이렇게 잼버리가 되게 많아요. 많이 참가해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4명을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한방울가 이렇게 리더했고 또 제가 얘네들한테 텐트 치는 법, 밧줄 묻는 법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럴 때마다 휘장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승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이스카우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럼 잼버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서로 교류해서 휘장 따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번에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있었고 전북, 부안국, 새만금, 광안, 내려용지 여기입니다. 여기 군산 바로 밑에 여기서 있었습니다. 약 267만 평 갯벌이 간척지예요. 간척지. 자, 슬로건은 너의 꿈을 펼쳐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참가는 158개국 약 4만 3천 명. 우리나라 3,900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이스카우트 잼버리를 2번 개최한 나라는 6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스카우트에서 앞서가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스카우트 100여 년 역사상 최초로 망한 잼버리입니다. 자, 제가 왜 망했다고 그딴 표현을 하느냐. 저도 89년도에 초등학교 때 완전히 다 승급을 했어요. 초등학교 토끼, 사슴, 곰, 무지개 대원까지 다 따고 아싸 이제 중학교 가서 나도 이제 1급 스카우트, 2급 4급에서 범 스카우트가 되어야지가 큰 꿈을 갖고 그 당시 제가 89년에 졸업했으니까 중2 때가 91년 잼버리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전학을 가는 바람에 무사인 됐었어요. 이거 범 스카우트 따려는 사람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글 스카우트를 따면 내 진학에 도움이 되고 내 미래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땄어요. 아마 고소고발전 난무할 겁니다. 이번 잼버리가 이런 게 다 없어져가지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글 스카우트를 따야 군대 갈 때 상병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다 준비했는데 이 잼버리에 와서 뭐 못 따면 이글 되는 건데 그 휘장을 못 딴 거예요. 이번에 잼버리가 망해가지고. 고소고발 들어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저도 보이스카우트의 한 발을 거친 자로서 망한 잼버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잼버리를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잼버리가 이렇게 되게 더울 때 했죠. 왜 더울 때 할까요?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요. 전 세계 애들 방학에 맞춰야 되니까. 청소년들은 방학 때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잼버리는 더울 때 해요. 여러분, 집 나가서 야생에 야영하면 즐겁고 행복하죠. 재밌죠. 근데 몸은 고생이에요. 잼버리는 고생하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각자 자기 집에 자기 텐트가 특식 와서 모이고 밥 해먹고 고생하고 또 너무 더워하면 에어컨 잠깐 세워주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카우트 연맹에서요. 이제 저처럼 스카우트를 하다가 어른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 여기 밧줄 캠프를 하나 차려주세요 해요. 그럼 저는 천막 아래서 애들 오잖아요. 밧줄 무는 걸 제가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요 애들에게. 너 됐어 합격. 제가 휘장을 주고 그럼 애들은 휘장 땄다. 그게 잼버리예요. 즉 잼버리는요 그냥 넓은 공터 같은 데다가 텐트 칠 수만 있게 해놓고 기반 시설만 잘해주면 지들이 알아서 다 밥 먹고 잘 놀아요. 원래 애들이 그러잖아요. 예, 잠잘 때 있고 그냥 맛있는 것만 좀 잘 놀잖아요. 그게 잼버리예요. 그걸 못했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냐? 2015년 일본 잼버리예요. 이거 보세요. 되게 멋지죠? 여기도 간척지에다 했어요. 근데 간척지에다가 미리 이렇게 나무 심고 텐트 되게 많이 쳐놓고 딱딱 구획 나눠서 다 잔디 깔아놓고 간척지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2015년도에도 애들이 일사병이 많았거든요. 원래 잼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잼버리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큰 돔 이런 게 다 병원이거든요. 그때 다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 잼버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간척지에도 우리도 했는데 우린 엄청 실패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잼버리장이었습니다. 새만금이었습니다. 수렁이죠 그냥. 자, 읽어보십시오. 여기 다 논초 거의 논에 가깝죠. 이번 잼버리였어요. 이번 잼버리. 자, 다 장화나 맨발이에요. 이게 파레트 위에다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 파레트도 이렇게 보세요. 아저씨나 현지 사람들이 다 각자 옮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 애 다리 보세요. 예, 한쪽 다리에 거의 100방 이상씩 물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것까지도 좋아요. 이것까지도 좋아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텐트 치는 데는 건조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빠질 수 없고 배수로 다 파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따위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따위로. 자, 이거 보십시오. 잼버리 개영식 때 온열 황자가 108명. 개영식이라 그래서 개최식 있잖아요. 그때 108명의 온열 황자가 발생했대요. 이해가 안 되죠. 개영식 밤에 했는데. 왠지 아십니까? 이 인간들이 왔거든요. 개영식에. 윤석열, 김건희.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냐? 이 인간들이 오면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자, 네, 보안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들을요, 거기 참가한 몇만 명 애들 있죠. 전부 다 몸수색, 가방 검색을 했어요. 그것만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약간 늦게 왔대요. 그래서 이때 애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밤인데. 그리고 지도 몸도 못 가누고 이러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온열 황자가 108명이 발생했어요. 이게 그때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이 아니면 거기 의무시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의무시설이 꽉 차버려가지고 이렇게 대충 식당이나 리셉션 하는 데다 침대에 누워놓고 나중에 아예 바닥에 대충 애들 다 눕혀놓은 거예요. 예. 이거 봐봐 지금 이렇게. 108명이. 이때부터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잼버리는 고생하는 데가 맞거든요. 우리 집 나가면 다 고생이잖아요. 고생하는 데인데 딱 이때 애들이 요즘 다 손에 뭐 있어요? 핸드폰. 지네 엄마들 대사관에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퍼졌어요. 이상한 놈 하나가 와서 자기들 진검사하고 그러느라고 기다리다가 100명 이상의 온열 환자로 쓰러졌다고. 정말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잖아요. 리더가 앞에 딱 나가서
리더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또 영광도 받고 그럴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또 다른 때는 리더가 제일 낮은 데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야, 잘해. 오, 자, 이거 먹어. 그럴 때가 있어요.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리더예요. 이때부터 잼버리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에요. 잼버리 주무장관이고 조직위원장 중 한 명입니다. 한 5일 전에 거기 왔어요. 현장 점검한다고. 여러분, 땡볕에 수도 라인이 쫙 있잖아요. 물을 딱 틀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온수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반 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은수야, 니네 집 앞에 수영장 있잖아. 수영장에 수도 있잖아. 수도에 보면 관 긴 거 있지. 그거 처음에 뜨거운 물 나오잖아. 햇볕에 데워진 거. 이 사람은 그거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여기저기 점검하면서 안에는 에어컨,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시원해서 안 나가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온열 환자로 몇 명이 쓰러졌는데, 1000명 넘게 쓰러졌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전시행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자, 그리고요, 전북 지역 스카우트 영내 성범죄 발생, 조치 미흡해 퇴소. 이 사람이 전국 스카우트 대장이거든요. 근데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어요.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한국인 여성 지도자 샤워실에 잠입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웠다가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리더로서 야, 가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파행을 겪었습니다. 뭐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사고일 수도 있다 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거 보십시오. 국민의힘 전북 연맹 잼버리 퇴소에 뒤통수 친 최악의 배신, 누구 사주인지 의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요, 여당 신원식 전북대원 조기 퇴영은 반 대한민국 카르텔, 정치적 배후 개입에 의심 들어. 아니, 우리 같이 간 동료 여자가 성추행 같은 걸 당해서 못 입고 나가는데 국민의힘 새끼들은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래요. 배우가 있대요. 미친 새끼들이죠, 이건.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애들이 다 이렇게 양산 쓰고 배낭 메고 나가고 있죠. 이게 뭐냐? 최악의 악몽. 남한은 이거 잼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봐야 된다 하면서 영국 애들이 퇴소하는 겁니다. 영국 애들이 퇴소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전북 연맹이 퇴소할 때 개 같은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라 그랬죠. 배후 있다 그랬죠. 그럼 영국이 퇴소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전북은 80명 퇴소했어요. 근데 영국은 5,000명 퇴소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건 전쟁이다. 외교적 문제를 비하하겠다. 막 싸워야 될 거잖아요. 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국 퇴소할 때? 찍소리도 못하고요. 그래서 퇴소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대줄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소가 문제면 다 똑같이 얘기하든가. 이런 지나친 사대주의. 그리고 자꾸 잼버리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해요. 아니, 애들끼리 모여서 노는데 쓰러졌으면 빨리 앰뷸런스 불러줘, 병원 불러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 안 돼 퇴소하면 미안하다 그럼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정치 일로 몰아가요. 그 나쁜 당 새끼들이. 자, 이거 우리나라 뉴스에 안 나요. 똑같은 사진이죠. 똑같은 사진인데 이게 이 사진 보세요. 하지만 영국팀이 철수 결정을 한 것은 극심한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잼버리는 뜨거운데 한다니까요. 날이 더워서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늘과 음식의 부족, 더러운 화장실과 샤워장 때문이었어요. 그늘과 음식이 이상하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버스 정류장만 가도 그늘 쉼터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어디 뭐 음식 부족하고 음식 제일 안 좋은 데 있습니까? 급식 같은 거? 우리 애들 급식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이 더럽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저희는 그곳이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고 느꼈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퇴소했습니다.
라고 영국 스카우트 대장이 외신에게 이야기한 거를 우리나라 더 탐사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다른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 안 해요. 자, 보세요. 이게 잼버리 세면대예요. 여기서 어떻게 씻어요? 이렇게 벌레 많고 똥 많고 이런 데서. 자, 화장실 앞에 이거 보이죠? 이 더러운 것들. 지금 많이 제가 모자이크 한 거예요. 지금 식사 전이어서. 우리나라 이런 화장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샤워장 화장실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설치가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원래는 여성 화장실도 925개여야 되는데 600개. 그리고 샤워장도 3,700개여야 되는데 2,200개. 원래 당초 계획보다 70%밖에 안 돼요. 누군가 중간에 또 띵겨 먹은 거죠. 이건 조사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 휴가를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가평에 빠지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갔다 왔거든요. 샤워실, 화장실 되게 좋았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샤워실, 화장실이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을 애들을 데려놓고 있다고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우리 샤워실이었어요. 어우, 그쵸? 그냥 바로 천대기 하나예요, 천대기 하나. 천막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 뚫려있죠? 바닥에 곰팡이 핀 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샤워실입니다. 그리고 4년 전 이게 일본 샤워실이었어요. 허허,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이게 우리나라 이번 잼버리였다고요. 자,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라는 작자예요. 총리예요, 우리나라 총리. 총리가 잼버리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이 인간도 정상이 아니죠. 총리가 할 일은 뭡니까? 지시하고 예산 편성해주면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화장실 어디가 그렇게 더럽습니까? 더러운 화장실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자, 체코 출신 잼버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가 받은 식사예요, 이게. 밥 반 공기 두부 2개. 알고 봤더니 나중에 막 반박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비건 채식주의자였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뭐 좋아요, 좋아. 그렇다 쳐요. 그렇다 쳐요. 자, 이거 보십시오. 썩은 계란. 여러분, 요즘에 마트에서 계란 사는데 썩은 거 있습니까? 그랬으면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애들한테는 썩은 계란을 줘요. 자, 그리고 이게 지들은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있어요. 이거. 자, 그랬더니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안 온대요. 갑자기. 엥?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소리냐? 다음 잼버리 있죠. 다음 잼버리가 폴란드에서 열려요. 그러면 올림픽도 마찬가지잖아요. 폐막식 때 올림픽 깃발을 다음 개최지 대통령이나 시장한테 넘겨주잖아요. 폐회식 때.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오다가 야, 한국 잼버리에 엮였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네, 배울 게 없어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폐회식 때 사진이거든요.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폴란드 대사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그냥 이 잼버리 깃발을 잘 내려서 그냥 접어놨어요. 와, 차기 잼버리 개최국 폴란드 한국 모델 참조 필요 저하. 정말 창피하면 우리 몫이죠. 자,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더위가 무대책입니다. 의료시설 미흡했습니다. 음식 문제, 바가지 요금, 비위생적 환경. 이거 후진국가면 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 놀러 가도 최소한 관광단지는 이런 거 바가지는 있겠다. 그죠? 바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잼버리가 이랬다고요. 우리나라 잼버리가. 완전 폭망했어요, 완전. 자, 그런데 그 폭망이 그냥 폭망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1년 전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이 여자가 누구냐면요. 여성가족부 장관이에요. 잼버리 주무장관. 그래서 이 여자한테 1년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잼버리 이렇게 해서 큰일 난다. 빨리 준비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전에 또 얘기합니다. 이 책임은 장관께서 나중에 역사가 부를 겁니다. 다 대책 세워놓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대책 세워라 얘기하는데도 다 해놨대요. 다 해놨대요. 뭘 다 해놓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게 세계적 망신을 해놓고서.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요, 조심할 게 있어요. 뭐 잼버리 때문에 해외 출장을 몇 번 가느니 또 이거 지뢰 같은 뉴스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2019년 미국 잼버리 출장 보고서예요.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갔다 왔어요. 화장실 문이 커튼이나 불편해요. 그늘이 없어 장시간 대기 시 열사병 있어요. 매일 얼음을 제공했으나 부족합니다. 편의점 제품이 다양하지 못해서 비싸요. 그늘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활동장 주변 그늘이 부족해요. 배수 없어요. 배수가 안 돼요. 샤워 시설, 화장실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등등등등. 다른 말로 하면요, 2019년도 미국 출장 갔다 왔잖아요. 이 보고서대로 하면 이번 잼버리 안 망했겠죠. 그렇죠? 근데 망한 대로 그대로 했죠.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출장 가서 일을 제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출장은 제대로 갔어요. 출장 가서 보면 다 옳은 말 해왔잖아요. 근데 옳은 말을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옳은 말들을 왜 집행 안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이 국회의원이 경고해도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민주당이어서 그래요. 민주당 정권 때 갔다 온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겨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잼버리 망한 게 전 정권 탓이라 그래요. 지금도. 자, 그리고요, 새만금 잼버리 태풍 카눈 대책 비상. 태풍이 야영잔치 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놀러 갔는데 태풍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하셔야 돼요. 잼버리 태풍은 어떻게 합니까? 버텨야 돼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20살이 때가 돼서 CCC라고 아시죠? 대학교. 예, 우리나라 전체 CCC가 모여서 수련회를 하필이면 고성 잼버리 야영장에서 했어요. 근데 저도 갔고 그 당시 제 여친도 갔어요. 저는 그냥 남자 숙소 아무데나 텐트 껴잡고, 그 당시 제 여친이 텐트가 없다 그래서 저희 텐트를 빌려줬어요. 근데 자, 남자들 잘 들어. 여자친구한테 텐트를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됩니까? 설치해줘야죠. 그렇죠? 예, 설치해줬어요, 제가. 근데 그때 고성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다른 텐트를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설치한 텐트만 딱 한 개 살아남았습니다. 자랑입니다. 네. 네. 여친이 아주 편했습니다. 네. 잼버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자,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 보세요. 여가부 장관 태풍 대비 342개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 놨대요.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전주에 53개, 군산에 64개, 익산에 58개, 정읍에 23개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서울까지 안 오고 인천까지 안 오고 근처에 있잖아요. 뭐 마을회관이야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대요. 근데 왜 일로 안 가요? 왜 이리로 안 가요? 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렇게 서류상에 다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상한 집 지하실 돼 있고 주소도 틀려 있고 미리 통보도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카우트 정신이 뭐라고요? 준비.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태풍 때문에 다 흩었어요. 그리스, 보스니아, 잠비아 단원들은요, GS건설 엘리시안 러닝센터 되게 좋은 데로 보내줬어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잼버리 단원들 송도 포레스트 코인 재창도 레지던스. 오, 이탈리아 송도에 가 있대요. 네. 그리고 멕시코 단원들 롯데 인재개발원. 좋아요. 자, 핀란드, 네덜란드 단원들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중요한 거, 돈을 안 줬어요. 징발했어요. 그냥 지들이, 정부가 사고 친 걸 기업들이 책임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요, 이 중에 최악은 이겁니다. 홍콩 대원 480명의 숙소를 배정했어요. 이미 출국한 애들을. 그리고 예멘 대원들 175명을 숙소로 배정했어요. 얘네 예멘 애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 전화해서 거기 기숙사 몇 명이야? 여기 한 200명 있어요. 200명 머물 수 있어요. 그래? 다 내보내. 그리고 여기 예멘 애들 보낼 테니까 먹여주고 재워줘. 대학교가 황당하죠. 그래도
대학교도 그래. 기숙사에 있는 애들 야 니네 잠깐 친구한테 가 있어. 방학 중에 기숙사에 애들 있잖아요. 잠깐 가 있어. 찜질방 가 있어. 그리고 음식도 모자라요. 뷔페 불렀어요. 2억을 썼어요. 왜 안 와요? 밤 9시에도 안 와요. 밤 11시 전에도 안 와요. 했더니 예멘 애들은 아예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대요. 인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 파악이. 저 시리아 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입국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리아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조차 없는 3개 나라가 있었어요. 숙소 배정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개판이란 소리예요. 개판. 그리고요. 짜잔. 이게 우리나라 애들, 우리나라 잼버리 3,900명이 묵었던 어느 교회 강당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아까 저렇게 멋진 데 주면서 우리나라 애들은 여기 아마 사랑의 교회하고 세대인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강당에 이렇게 재운 거예요. 바닥에 금 거놓고 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모포 같은 거 하나 깔고 바닥에서 DB 잘하고. 우리나라 애들은. 자, 얘네들 3,000명 어디서 씻어요? 결국 씻게 만들어줬죠. 화장실 세면대에다가 수도꼭지만 샤워 수전으로 바꿔서 씻게 만들어줬어요. 너무 웃기죠. 이게 이 정부의 실력이라고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애들을 다 갈라놨잖아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을 차출합니다. 공무원들 공기업 애들 차출해요. 막 데려가요. 우리나라 공무원 공기업들 다 차출해가면서 그리고 차출해서 왔지만 예산은 편성은 못해. 밥은 니들이 알아서 먹어.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잼버리 K-팝 공연에 공무원 이미 투입됐는데 이상민 주무장관은 몰라. 우리 공무원들 안 불렀어. 그러고 있어요. 정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잼버리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들이 등장합니다. 좋은 놈은 누구냐? 영국 스카우트, 모르는 한국인이 다가와 사과 감사, 믿기지 않게 친절. 그리고 매장에서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할인해주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케이크도 주고 빵집도 있고 그리고 어느 기숙사에 갔는데요. 미처 기숙사 애들을 우리 대학생 애들을 못 보낸 거예요. 같이 자라. 대학생 형들이 미안해가지고 애들한테 치킨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고 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막 고수업 가르쳐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길가에 잼버리 애들 보이면 미안한 마음 들고 야 뭐 좀 먹을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국민들은 미안해해요. 우리 같은 부모들 마음으로. 예, 이거 아시죠?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만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존재를 가진 민중들. 지금 잼버리 사태에서 좋은 놈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어요. 자, 이제 잼버리에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잼버리를 개버리로 만든 상황. 또 부안군 크루즈 출장 논란. 자꾸 잼버리가 지금 정부가 잘못한 건데 부안군에서 자꾸 출장 간다. 전라북도에서 자꾸 출장 간다. 이런 거하고 시비 터는 애들이 있어요. 이 김세희라는 기자 이름을 기억하세요. 기레기 중에 넘버 탑2에 속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안군 잘못 있긴 있어요. 조금. 전라북도 조금 있어요. 제일 많이 잘못한 건 정부예요. 자, 그리고요. 현재 정부는요. 대한민국 전 정부실 무조건 전 정부용만 해요. 아니 지금 전 정권 지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뭡니까?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좋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새만금 잼버리 누구 책임이냐? 그랬더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대응 다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28.6%는 잘했다고 그래요. 잼버리를. 이 28.6%가 우리나라의 암이에요. 암. 자, 파이낸셜 뉴스에 강인이라는 훌륭한 기자님이 계십니다.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돈 보면 답 나와. 잼버리 파행 누구 책임인가? 이분이 잼버리 예산서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봤더니 잼버리 여가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국가행사이며 조직이 870억, 전북도 265억, 부안군 36억 사업비 사용했어요. 자, 누구 책임입니까? 조직이 책임이죠.
제일 돈을 많이 갖다 썼으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문제된 게 뭡니까? 문제되는 화장실, 샤워실, 음식 등은 조직의 사업비를 쓰였대요. 이런 게 좋은 기사입니다. 팩트 체크해 가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따져주는 기사. 그래서 강인 기자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김태희란 놈은요. 부안군 욕하고 있죠. 부안군은요. 전체 예산 중에서 36억 원만 사용했어요. 3%도 사용 안 했어요. 부안군은.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제일 최고 문제였던 화장실, 샤워실, 음식 등은 다 조직위, 즉 중앙행정, 중앙정부에서 썼는데 이런 게 좋은 기사입니다. 이런 게. 자, 그리고 잼버리 때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놈. 여러분 잼버리가 망하고요. 갑자기 누굽니까? 성시경이죠. 자, 성시경 K-팝 나라가 기획한 것처럼 대하면 불편해. 언제 한 말일까요? 이번에 잼버리 망하고 마지막에 야 우리 K-팝을 떼워! 그래서 다 월드컵에 모아놓고 K-팝 공연했죠. 그렇죠? 이거 그때 이 사람이 그때 말한 거 아니에요. 언제 말했냐? 2021년도에 한 말이에요. 2021년도에 BTS가 유엔 가서 공연을 하고 뮤비 찍었거든요. 그거 그 당시 정부가 동원한 거 아니에요. 정부가 동원해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유엔에서 BTS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초청했으면 그 BTS 어떻게 유엔까지 가요?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에서 BTS를 특임 대사로 임명한 거예요. 공연하는 동안만 대사로 임명을 해줬어요. 특별대사로. 특별대사로 임명하니까 우리 정부 비행기를 탈 수 있지. 같이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인간이 뭐라 그랬느냐? 성시경, K-팝 나라가 기획한 것처럼 대하면 불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전 솔직히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또 뭐라 그랬느냐? 비슷한 시기에 성시경 전 국민 백신 접종 말 잘 듣는 국민 바람직 안 해. 라고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백신 잘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는 이렇게 K-팝을 정부가 좌지우지하지 마. 다 전 국민 백신 맞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요. 보세요. K-팝 슈퍼 라이브 8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KBS2 잼버리 콘서트가 있었죠. 거기에 아이브 결국 자발적 결정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자발적 결정해야 돼. 결국. 왔대요. 결국. 왜요? 눈치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기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기사들 보면요. 공교롭게도 이날 감독원은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모기업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간단하게 아이브 소속사 회장님을 압수수색했다고요. 그날 오후 압수수색은 여러분 아침 일찍 들어가요. 아침 일찍 들어가니까 이거 보세요. 낮 12시에 결국 자발적으로 결정했대요. 아이브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상황이면요. 성시경 씨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똑같이 얘기해야 되죠. K-팝 이게 니네 정부권이야? 왜 가수들을 동원하냐? 우리가 뭐 딴따라냐? 우리가 뭐 모랑봉 악단이냐? 정부가 오라면 와야 되는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냐? 우리를 소모품 치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입을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새끼들이 제일 싫어요. 네.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깜짝깜짝 못해요. 왜요? 입 털었다가는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그리고 만만하면 입 털어요. 이렇게 위기가 오고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며칠 전에 태풍 올 때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잼버리 자체도 문제지만 잼버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정부의 대처 능력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제가 그때 왜 송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또 이명희 선생님 차에 또 물 새는 거 그거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에서 철수한 이유도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처리할 능력을 보니까 여기다간 또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이렇게 발생하겠구나. 그랬던 거예요.
대처가 문제예요, 대처가. 이 정부는 그게 안 돼요.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잘 뭉쳐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각자 도생해야 돼요. 우리끼리 막 도와주고, 비 오거나 태풍 불면 서로 연락해주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번에 뉴스엔 잘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애들이 아프니까 갑자기 전북 지역에 있는 공보이들 있죠. 공보이들 딱 차출해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그러면 거기 만약에 공보이라 그러면 보건소 의사잖아요. 근데 그 보건소 근처에 갑자기 응급 환자 생기면요. 죽는 거예요. 어르신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또요. 잼버리 애들 옮겨주는데 구급차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급차가, 저도 구급차를 몇 번 불러봐서 아는데 가끔 안 오고 멀리서 올 때가 있어요. 이 지역 다른 데 갔다고. 위급한 상황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정부의 시스템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꾸 이상한 데 써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 도생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 이번에 아닥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 잼버리 총연맹 사무총장이에요. 잼버리 짱. 우리는 이 행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여행하는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표정 보세요. 예, 비꼬는 말이에요. 여행하는 잼버리라니요. 생존이고 탐험이 잼버리의 기본인데. 그리고요, 그 어떤 행사도 이렇게 많은 도전과 극심한 기상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어떤 잼버리도 여기 계신 스카우트와 같은 결단력, 창의성 및 회복력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다 비꼬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잼버리에 4만, 한 대충 5만 명 왔다 칩시다. 얘네들요, 각 나라에서 방구 좀 끼는 애들이에요. 리더십 훈련 다 된 애들이고요. 그래서 청소년 5만 명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 개고생을 하고 갔어요. 그렇죠. 그게 큰일 난 겁니다. 자, 이명환 집사님, 지난번에 다낭 여행 다녀오셨죠? 좋으셨나요? 뭐 화려한 식이나 음식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다낭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나라 여행만 한 2박 3일 여행 갔다 왔는데 바가지에 화장실 개판이고 들어와 보세요. 야, 거기 가지 마. 라고 몇 명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얘기하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여기 오려면요, 영국 애들은 한 600만 원, 800만 원 냈대요. 이게 되게 비싸요. 이거 모으려고 엄청 고생한 거예요. 한 1, 2년 모으고 막 도네이션하고 행사하고 그래요. 모금 행사하고. 그래서 왔는데 입구로 치고 간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국격을 확 떨어뜨리고 앞으로 미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많이 사과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 얘들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투표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발 우리 서로 연락하고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돼요. 예,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이제 가서 또 맛있게 식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